이번 시간은 제6장 대류 개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대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였죠. 대류는 강제 대류와 자연 대류가 있고, 그 다음에 경계청은 대류 경계청은 속도 경계청과 또 온도 경계청이 있습니다. 속도 경계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간단히 좀 더 이야기해 보면, 속도 경계청은 이와 같이 앞에 어떤 유동이 평판으로 접근했을 때 그 평판에 인접한 곳은 전단력으로 인해서 속도의 변화가 존재하고, 또 그 어느 순간부터는 어느 곳부터는 전단력이 나타나지 않는 구간이 존재한다. 그러면 전단력이 나타나는 구간하고 그렇지 않은 구간을 구분해서 전단응력이 존재하는, 전단응력이 나타나는 구간을 경계청이라고 하고, 그 밖은 프리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온도 경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온도로 접근하는 유동이 평판을 만났을 때, 물론 평판에 온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평판의 온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면 열은 평판에서 유체로 이동하겠죠. 그럴 때 온도 경계청이 속도 경계청과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경계청 두께를 델티라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도는 여기는 열전달강이기 때문에 농도는 결국은 질량이죠. 질량, 그죠? 질량에 이동하는 것은 열전달에서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소 대류계수와 평균 대류계수,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이 대류계수 H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제 국소 대류계수로 표현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H는 국소, 어떤 이와 같이 비행기 날개 어떤 단면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 접근하는 유동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게 냉각이 될 수가 있죠. 냉각되는 열, 이런 미소 면적에 대해서 대류열 전달이 일어나는 것은 H의 온도 차이, 그죠? 주위 온도가 무한대 온도고 표면 온도가 TS니까 그 온도 차이에서 대류계수 H가 단위 면적당 연료속으로 표시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에 대한 대류계수는 우리가 H바로 표시하고, 전체 H바는 전체의 열전달률, 총 열전달률의 전체 면적의 온도 차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층류유동과 난류유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층류유동과 난류유동을 공부하는 이유는 대류열전달이 유동의 특성이 층류일 때와 난류일 때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류열전달 특성을 공부를 할 때 이제 앞으로는 그 경계청 유동이 층류인지 아니면 난류인지를 우리가 파악한 후에 대류열전달 양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평판에서 평판 있죠. 평판 위를 통과하는 어떤 유동, 이 속도가 유무한대죠, 그죠? 유무한대다. 그래서 보통 이 평판이 있더라도 속도의 평판 가까이에서 속도의 감속만 일어나고 이와 같이 이 평판 가까이에는 속도가 0이고, 그 다음에 프리스트림의 속도는 그죠? 유무한대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경계청 내에서는 속도 분포가 이렇게 매끈하게 가지런하게 온도 분포 곡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이와 같이 속도 분포가 위의 방향을 요 위치에서부터 위의 방향을 y 방향이라 하고 진행 방향을 x 방향이라고 우선 정의를 해봅시다. 하면 x 방향으로 속도의 곡선이 이와 같이 포물선 형태로 y 방향에 따라서 그려지면은 그 구간을 우리가 라미나 층류 유동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유동이 이렇게 뭡니까 디스터브를 받아가지고 뭐 밑에 있던 유동이 위로 가기도 하고 위에 있던 유동이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아주 난잡한 형태의 유동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평균 속도를 보면은 이 윗부분에는 거의 뭐 자유유동 프리스트림의 속도를 유지하고 어느 순간까지는 그 속도를 유지를 하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속도가 0으로 이렇게 되는 형상을 갖습니다. 이런 형상을 난류 유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속도 구간을 잘 살펴보면은 밑에 요거 속도 화살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속도 화살표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유동이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유동이 많이 흔들렸죠, 그죠? 흔들리고 그래서 매끈하게 오던 유동이 약간씩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구간을 트랜지션 구간, 천이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이 영역, 그죠? 그래서 이것은 청류 구간과 난류 구간 사이에서 청류에서 난류로 천이되는 그러한 구간이다. 청류에서 바로 난류로 갈 수는 없겠죠. 어떤 유동이 매끈하게 진행하다가 약간씩 흔들리는 구간, 그것을 우리가 트랜지션 천이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이 구간을 지나면 완전히 흔들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판 가까이에는 속도가 그저 어떻습니까? 매끈하게 그대로 진행이 되죠. 그거를 그 구간 요까지를 평판에서 그까지를 청류 저청 난류 구간이지만 청류와 같은 고러한 선형적인 영역이 일부는 존재한다. 그걸 청류 저청이라 하고 그 다음 완벽하게 난류 영역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완충 영역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류 구간을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터뷸런트는 난류는 불규칙하다. 그러니까 속도가 velocity fluctuation, 속도 변동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청류 쪽에서 만약에 속도 측정기를 가지고 계측을 하면 속도는 일정한 속도를 가집니다. 그 계측기에 디지털 눈금이 있다면 디지털 눈금이 만약에 앞에 u 무한대로 들어오는 속도가 만약 5m/s라고 하면 청류 구간에서 계측기를 대고 시간에 따라서 속도를 해보면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5m/s를 유지한다. 그러나 난류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어떠냐면 5m를 기준으로 해서 6m가 되기도 하고 3m가 되기도 하고 7m가 되기도 하고 5m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들쑥날쑥 속도가 바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균 속도는 청류 구간이나 이 난류 구간이나 같은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난류 구간에서는 운동량이라든지 에너지 전달 이런 것들이 촉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전달이 촉진된다는 이야기는 대류열 전달률이 증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속도 성분이 지금 여기를 보면 청류 구간의 속도는 거의 수평 속도를 이루고 있죠. 근데 난류 구간으로 가면 위의 속도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좌표축을 살펴보면 지금 가로축을 우리가 x축이라 했고 세로축을 y축, 그 다음에 가로 방향의 속도 성분을 u, 그죠? u, 세로 방향의 속도 성분을 v라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청류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청류 구간에는 이렇게 x 방향으로 매끈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y 방향의 속도 성분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난류 구간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y 방향으로의 속도 성분 v가 존재를 하죠. 그게 정류 구간하고의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 성분 v, 그러니까 위 방향으로 y 방향으로 평판의 수직인 방향의 속도 성분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량 전달이라든지 에너지 전달이 정류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y 방향으로 많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측류와 난류의 속도 곡선은 여기 있죠. 측류 속도 곡선은 이렇고 난류 속도 곡선은 이렇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속도 곡선을 갖다 두고 살펴봅시다. 자, 측류에서는 자 이게 평판이죠. 평판에서 이 방향이 y 방향인데 속도가 어떻습니까? y 방향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바뀌죠. 근데 난류에서는 y 방향으로 어떻습니까? 속도가 금방 0에서 금방 이렇게 심하게 바뀌죠. 그래서 요 기울기, 그죠? 기울기가 이 속도 u가 y 방향의 요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는 어느 게 더 큽니까? 그죠? 이게 y 방향으로의 기울기가 급격하죠. 그죠? 그래서 난류인 경우에 요게 여기서는 요 평균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라운드 u 바의 라운드 바 y가 0 되는 점은 여기죠. 여기 기울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난류주 기울기가 월등히 더 크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에서 공부하였듯이 측류와 난류의 구분은 뭐로 합니까? 레놀즈 수로 합니다. 레놀즈 x, 그죠? x 방향으로 뮤 분의 로 u 모한데 x, 그죠? x 위치에 따라서 측류 난류가 바뀌잖아요. x가 여기 0 되는 데서 x가 점점 많아지면 측류 구간이 여기까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천위 구간이 존재하고 난류 구간이 존재하죠. 그래서 x의 함수로 레놀드 수가 표시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임계 레놀드 넘버, 임계 전이되기 시작하는 레놀드 수. 그러면 이 이야기죠. 전이 영역 유동이 요렇게 x가 요렇게 진행해서 요 정도 왔을 때의 레놀드 수, 여기부터 전이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전이 영역의 시작은 여기고 끝은 여기죠. 그러니까 전이 영역은 보통 이렇게 범위를 줍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죠? 그래서 임계 레놀드 수는 평판인 경우에는 한 10의 5승에서 3 곱하기 10의 6승 정도 범위까지를 평판의 임계 레놀드 넘버 범위라고 할 수 있고, 파이프에서는 뭐 측류 구간, 예를 들어서 파이프에서는 이 특성 길이가 직경이죠. 파이프에서는 직경으로 나타내니까 그게 한 2300 정도까지는 측류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류와 난류의 속도 경계층과 온도 경계층을 같이 한 그래프상에 올려두고 생각을 해보면 이 측류 경계층, 측류인 경우와 난류인 경우에 밑에 요 그림은 평판을 나타냅니다. 평판을 나타내고 x좌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x좌표죠. 그래서 어느 구간까지는 측류고 그 다음에 천위 구간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난류 구간이 나타나죠. 나타나면 경계층, 이 두께 밑에 요거는 경계층을 나타냅니다. 경계층이 어떻습니까? 측류는 점점 경계층 두께가 전달하고 하다가 천위 구간에서는 이게 유동이 흔들린다 그랬죠. 흔들리니까 경계층이 이렇게 두께가 점점 더 커집니다. 요 델리 쪽 경계층 두께가 커졌다가 난류역을 가면 경계층 두께가 점점 증가를 해버리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H는 국소, 아까 국소 열 전달 계수로 했죠. 국소 열 전달 계수, 국소
국소 대류계수. 대류의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충류는 충류 구간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이 대류계수는 적어진다. 열전달이 어디가 제일 많이 일어나냐면 처음에 열전달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안쪽으로 갈수록 이 평판에 이 정도에서 열전달이 잘 안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험적으로. 그러나 이제 천이 구간에 진입하면 천이 구간의 평판은 요거죠. 천이 구간에서는 그죠? 급격히 상승하죠. H가. 그래서 난류에는 난류가 진행되면 청류보다 여기는 청류, 여기는 난류죠. 청류 구간보다는 난류 구간이 대류 계수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죠. 높아져 있다. 열전달이 잘 일어난다. 난류 쪽은 열전달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Q가 열전달이 커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점점 X가 진행함에 따라서 조금씩 하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 우리는 청류일 때 열전달과 난류일 때 열전달이 확연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예제 문제 하나 있습니다. 예제 6.4는 이 청류 난류 영역에서 대류계수가 표현되어 있고 여기서 평균 대류계수 H바를 구하는 겁니다. 344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차분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 경계층 방정식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 경계층 방정식을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유체학을 공부한 지가 좀 지난 학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전체적으로 경계층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계층 방정식 유도를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것이 348쪽입니다. 교과서 펴보세요. 교과서 348쪽에 6.27식 있죠. 27식은 질량 보존에서부터 얻어진 연속 방정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 6.28식은 운동량 방정식, X 방향의 운동량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은 3차원인 경우에 3개가 있습니다. X 방향, Y 방향, Z 방향 있죠. 여기는 628은 X 방향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29는 이 에너지식이죠. 에너지 방정식. 그래서 온도가 있기 때문에 온도 위에 T가 있죠. 그죠? 지금 348쪽 교과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의 27식과 6의 28식, 6의 29식이 어떻게 유도되어졌는지를 여기서 간략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347쪽에 경계층 방정식의 그 경계층을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이와 같은 온도와 속도를 가진 이런 유동이 지금 이런 평면, 그죠? 어떤 면을 통과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어떤 유체 알갱이, 조그만 유체 알갱이를 생각해 보자. 그 알갱이가 dx, dy다. 그죠? 너무나 작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그게 속도가 이제 점점점 이렇게 해서 속도 경계층을 형성하겠죠. 물론 온도 경계층도 형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ts, 표면 온도가 ts고 유체 온도가 t 무한대. 그래서 여기서는 t 무한대하고 ts, 표면 온도가 더 크다. 그러니까 열 전달은 어디서 어디로, 그죠? 표면에서 유체 쪽으로 열 전달이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dx dy 되는 그 알갱이, 그죠? 알갱이 dx dy 되는 요거, dx dy 되는 결국은 요거죠. 그러면 이 질량 보존을 생각해 보자. 이 알갱이를 통해서. 그래서 그 정도 육면체의 왼쪽으로 들어오는 질량은, 그죠? 속도에다가 밀도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단위 질량당 들어오는 질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우측면으로 나가는 것은 요 로유가 요게 두께가 dx고 y가 dy니까 dx만큼 변화했는 값, 그죠? 거기다가 dx를 곱해주면 되죠. 테일러 엑스펜션 하면 테일러 엑스펜션에서 1차 항만 살려두면 되고 나머지 고차항은 다 없앤 거에 이제 요 항이 되겠죠. 그 다음 y 방향은 로 v죠. 로 v의 dy 방향의 변화율,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z 방향도 만약에 있다면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들어오는 질량과 나가는 질량, 밑에서 들어오는 질량과 위로 나가는 질량의 합은 어떻습니까? 같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밑에 식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항들, 그죠? 로유항 없애고 로브이항 없애면 뒤에 항만 존재하고 소거할 건 소거하고 dx dy를 소거하면 6의 27식 연속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학계 348쪽에 제일 위에 연속 방정식입니다. 그 식은 결국은 밀도가 만약에 일정하다면 밀도를 미분기호 밖으로만 정리하면 교과서 있는 식이나 같은 식이 되겠죠, 그죠? 이게 연속 방정식이다. 그래서 연속 방정식은 질량 보존의 개념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식은, 운동량은 여러분들이 뉴턴의 이법칙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뉴턴의 이법칙은 뭡니까? 힘, F는 ma다, 그죠? F는 힘이고 A는 뭐라 그랬어요? A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가속도라 그랬죠. 가속도는 뭐고? 속도의 시간 변화율. 소문자 t는 시간이기 때문에 V는 속도죠. 시간 변화율이다. m은 뭐 당연히 질량이죠. 질량. 그러면 요 m이 만약 일정하다고 보면 미분기호 안쪽으로 넣어도 되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힘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MV가 뭡니까? M은 질량이고 V는 속도니까 뭡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는 운동량이죠. 운동량. 그죠? 그래서 뉴턴의 이 법칙을 힘 곱하기 가속도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도 표시할 수 있다. 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서 생각했던 그 dx, dy의 미소 엘리멘트, 그죠? 미소 엘리멘트에 가해지는 힘, 그죠? 힘을 다 구해볼 수도 있다. 힘이라는 것은 응력들이죠. 응력, 그죠? 그래서 수직 응력, 어떤 일에 면이 있으면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응력이 있고, 그다음 면에 이 면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단 응력 일반적으로 타우라고 표시하고 수직 응력은 시그마로 표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약속을 이미 했죠. 여러분들이 고체역학이나 유체역학을 공부할 때 뭐 시그마는 좀 이따가 이야기할까요? 시그마는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 이 어떤 응력, 임의의 응력 타우가 있다. 그래서 YX라 하는 것은 이 뒤쪽에 있는 이 타우에 이게 앞에 하나 하고 뒤에 하나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거는 힘의 방향이고 앞에 있는 거는 면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힘의 방향이고 요거는 면의 방향이다. 일반적으로 약속하기에는 어떤 면에 있으면 면의 수직인 방향, 그죠? 이거를 면의 방향이라 하죠. 그러면 실제로 이 응력은 어떻습니까? 앞에 게
y죠. 이게 x고 이게 y라 하면 실제로 이건 y가 되겠고 힘의 방향도 어떻습니까? y 방향이니까 y 이래 되죠. 그죠? 지금 yx는 뭐 y 방향의 x 방향 힘 이런 힘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y x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y 그죠? 그래서 이게 면의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같은 것은 타우로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그마라는 걸 씁니다. 여기도 보면 한번 볼까요? 확대해서 이 면의 수직인 힘은 시그마 xx, 수직인 힘은 면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죠? 그죠? 수직인 힘. 그죠? 그 다음에 면의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다른 것은 타우. 그죠? 타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것도 앞에 속도에서처럼 자, 이 시그마 이 방향 이 면에 작용하는 수직 응력이 시그마 xx면 dx만큼 떨어진 면에서는 시그마 xx의 그 dx만한 정분량. 그 다음에 y 방향도 마찬가지고, 그죠? 전단 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단 응력도 dx 떨어진 곳에서 전단 응력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각 면에 이런 전단 응력과 수직 응력이 존재한다. 그거는 이제 운동량 보존 뉴턴 이법칙에서 힘 쪽에 나중에 대입해서 식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 유속.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소 알갱이에서 만약 x 방향만 살펴보면 x 방향으로 오는 질량의 x 방향 속도, 그죠? y 방향으로 가는 것의 x 성분, 그죠? 그게 또 로유 u가 x 방향에서 요만한 정분이 존재하고 로브 u가 y 방향에서 요만한 정분이 존재한다. 그래서 운동량은 나중에 우변항으로 넣어서 우리가 식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까 앞에서 뉴턴의 이법칙이 힘은 dmv의 dt 이게 뉴턴의 이법칙이었죠. 그래서 힘의 합 이게 모든 힘이 여러 가지 있다면 그죠? 힘의 합은 운동량의 변화율 x 방향의 변화율로 표시되니까 조금 전에 위에서 구한 그 응력과 그 다음에 운동량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왼쪽에는 운동량의 변화, 오른쪽에는 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응력을 이렇게 수직 응력항과 전단 응력항, 또 힘은 압력도 있겠죠. 압력을 또 표현하고 그다음 바디 포스라 그래가지고 그 체적 전체로 작용하는 것. 예를 들면은 바디 포스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뭡니까? 중력이죠, 그죠? 중력. 이런 것들은 바디 포스에 존재한다. 어떤 물질이 있으면 물질의 표면에만 작용하는 것은 압력하고, 그죠? 응력,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엘리멘트의 표면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바디 포스는 안에 있는 모든 알갱이, 그죠? 분자 자체의 모든 알갱이 분자에 다 작용하는 것은 중력이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이 뉴턴의 이 법칙에서 같이 두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요 항은 그죠? 잘 살펴보면 여기에 미분을 하면 요거는 그죠? 요걸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해주고 뒤에 거 곱하고 앞에 거 미분하고 해서 분해를 하면 앞에 항에서 두 개 항이 나오고 뒤에 항에서 두 개 항이 존재한다. 근데 여기 잘 살펴보면 요 지금 요 항하고 요 항은 어디서 본 항들이 많아요. 라운드 x분의 요거 u만 앞으로 빼버리면 뒤에 남은 것은 앞에서 구한 연속 방정식의 모양이다. 연속 방정식은 0이잖아요. 그죠? 연속 방정식은 0이니까 결국은
요항은 소거하고 뒤에 항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뒤에 항만 남았다. 그 다음에 응력이 이 수직 응력에서 나온 거하고 압력은 같은 표면력이니까 수직이니까 같이 묶어두고, 그 다음에 전단 응력은 수평력이니까 표면의 수평력이니까 별도의 항으로, 그 다음에 바디 포스 항, 그죠? 근데 뭐 간단하게 수식 간단하기 위해서 바디 포스 항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이제 유체의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이 안에 무슨 항이 존재하느냐 하면 이런 응력의 항, 응력으로 표시되어진 이런 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그마 xx와 타우 xy 이런 것들을 어떤 속도 UV의 항으로 바꿔줘야 우리가 식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략히 응력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고체학에서 공부했겠지만 수직 응력은 어떤 엘리멘트 dx dy가 있는데 수직으로 힘을 주면은 변형이 어떻습니까? 위에는 찌그러들고 힘이 가해지는 쪽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수직 응력은 선형 변형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체역학에서 알았죠. 그 다음에 이 dx dy를 이와 같이 찌그러뜨렸다. 이게 측면으로 힘을 주면 이 면에 이렇게 힘을 주면 이게 결국은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여러분들 뭐 지우개나 이런 걸 가지고 실험해 보면 그죠? 똑바로 그 면에 똑바른 힘으로 주면 이와 같은 면적이 되지만 이렇게 찌그러뜨린 힘, 이 힘하고 이렇게 힘을 줘버리면 찌그러지죠. 이게 전단 응력이다, 그죠? 중단 응력은 각 변형, 원래는 직각이던 것이 이와 같이 각이 이렇게 바뀌는 앵귤러 디포메이션이 생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고체역학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 공부한 이유는 결국 뭡니까? 이 시그마 응력 이 시그마나 타워를 속도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응력은 이 뉴턴 유체에서는 응력은 속도 9배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전단 응력이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게 뉴턴 유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바운더리 레이어 티어리라는 참고 문헌을 통해서 시그마 x, 시그마 yy, 타우 xy, 타우 yx는 이와 같은 속도의 미분항으로 표시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뭐 대학원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관계가 있다 하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xx, 시그마 yy, 타우, yx 이런 것들을 이런 값들을 이죠 집어넣으면 결국 이제 모든 게 밑에 있는 이와 같이 속도항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위에 보세요. u 속도, u v 속도, u v 이런 항으로 존재했고 그 다음에 바디 포스, 그죠? 바디 포스 있죠. 중력 같은 거. 그 다음에 압력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유체역학의 운동량 방정식입니다. 운동량 방정식.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운동량 방정식은 유도를 했고 마지막으로 온도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을 유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방정식은 에너지 보존식, 그죠? 에너지 보존에서부터 시작하죠. 어떤 컨트롤 볼륨에 저장된 에너지 저장률은 그 들어오는 양 인되는 게에다가 안에 생기는 것, 생성되는 항을 합쳐서 나가는 것을 빼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에너지 보존식이죠.
여기서 위에 이 조그만 점이 하나 붙어 있는 건 뭡니까? 시간 변화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에너지에 요게 덧 붙은 것은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내부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그죠? 위치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치 에너지는 거의 무시하는 성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유동의 어떤 이와 같은 덩어리 불크 운동으로서 컨트롤 표면을 지나가는 어드벡션 유동 대류라고 합니다. 유동 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너지 보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dx, dy 엘리멘트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하면 요게 dx고 dy죠. 요 엘리멘트로 들어오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대류로 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어드벡션 좀 전에 유동 대류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도로 해서 왜냐하면 온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다. 그 다음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또 y 방향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두 가지가 있다 하는 생각이죠. 한 개는 대류로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도 순수하게 온도 차이에 의해서만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대류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유체에 의한 그 에너지는 그죠? E의 advection X의 X 플러스 dx 그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색깔을 바꿀까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죠? 그것은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내부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뭐 그러니까 여기서 무시를 했죠. 하면 차이가 요래되고 정리하면 요래되고 그 다음에 위에는 뭡니까? 전도에 의해서 돌았다가 나가는 거죠. 온도 차이에 의해서 전도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은 그러니까 전도율 전달율 방정식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변화량은 이렇고 그래서 이거를 같은 거에 속아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x 방향의 힘에 의해서 유체 행해진 일을 보면은 한개 힘은 뭐가 있습니까? 최정력이 있고 압력이 있고 점성력이 있다, 그죠? 그에 대한 힘 곱하기 면적, 그 다음에 힘 곱하기 면적, 힘 곱하기 면적, 힘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해서 전체 우리가 일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식은 이제 그 각각의 항들을 이제 다 대입을 하면 밑에 네모에서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정리를 해서 상당한 조작을 해서 밑에와 같이 이 식을 그나마 그래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 식을 잘 살펴보면 여기 우변항에 보면 압력과 이와 같은 항, 운동 에너지 항이 존재하죠. 그래서 압력하고 유체 운동과의 연관되어진 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문자 파이 요거는 우리가 점성소산이라고 한다. 결국은 유동이 예를 들어서 난류 유동이 예를 들면 태풍이 있다 하자. 태풍과 같이 그렇게 거세하게 부는 바람이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동해 영역으로 빠져나갈 때는 태풍이 잔잔해지고 그 속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그러한 거대한 유동의 기계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 그걸 이제 우리가 소위 비스코스 디스페이션, 점성소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항은 이와 같이 전단 응력의 항이 있고
수직응리에 의한 항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엔탈피를 도입하자. 엔탈피. 여러분들 연력학에서는 엔탈피는 뭐를 썼습니까? H를 썼죠. H는 어떻게 썼죠? 내부 에너지의 P 압력, B 최적, V 이렇게 연력학에서는 썼죠. 그죠? 엔탈피. 근데 요 내부 에너지는 여기서는 E라고 표현했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비체적은 뭡니까? 비체적은 밀도의 역수잖아요. 그죠? 밀도의 역수니까 로분의 P. 이렇게 여기서는 엔탈피 I로 표시합니다. 연력학에서는 H를 사용했던 것이. 그 다음 앞에서 구한 연소방정식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위에다가 다 집어넣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식이 이제 엔탈피의 항도 들어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만약에 이 유체가 이상기체라고 한번 해보자. 이상기체라고 하면 엔탈피의 변화는 CPdT다. 그래서 I 대신에 CPdT를 집어넣으면 온도의 항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이게 또한 비압축성이라고 하면 비열은 정압비열이나 정적비열은 똑같기 때문에 DE는 CVDT, CPDT 같은 값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거를 정리하면 에너지 방정식이 결국은 이제 온도, 우리가 에너지 방정식 구해드릴 게 온도니까 온도의 항으로 존재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48쪽에 있는 세 가지의 방정식을 다 얻어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식을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아래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보통 이제 이런 방정식을 모두 이 항들을 모두 고려한 경우는 실제에서는 거의 드뭅니다. 통상적으로는 비압축성, 밀도가 일정하다 또는 열전도율이나 또 점성계수도 일정하다. 그 다음 바디포스는 뭐 없다 또는 열 발생이 없다. 이런 가정을 하면 위에 이런 항들을 우리가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계층은 경계층 두께가 대단히 작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름하여 경계층 근사인데 앞에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경계층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경계층 두께 주게 그죠? 두께를 크게 그렸는데 실제는 이 경계층 두께가 왼쪽에는 그림보다 더 작다. 경계층 두께가 이렇게 작습니다. 여러분들 왜 동대구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 KTX가 주차해서 KTX가 들어올 때거나 나갈 때 살펴보면 그 앞에 노란 선이 있죠. 사람들이 접근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선. 그 안쪽에서 있으면은 열차의 속도를 느낄 수 있지만 그 노란 선 바깥에 와 있으면 열차의 속도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만큼 그 어떻게 보면 KTX 면하고 노란 선, 그죠?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접근 대기선이 경계층 두께로 보면 되겠죠. 대단히 작다 두께가 그죠? 두께가. 그래서 그게 경계층 근사입니다. 그리고 속도 경계층 어떻습니까? 이 앞에서 들어오는 속도가 그대로 이렇게 속도 이렇게 가겠죠. 가면은 y 방향의 속도가 V고 x 방향이 U면 상대적으로 y 방향의 속도는 거의 적다. 무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y 방향이고 이게 x 방향이니까 이런 속도가 있죠. 색을 바꿀까요? 색을 바꿔봅시다. 속도가 있잖아요. 속도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속도가 이제 온다 이렇게 생각하죠. 오면 위의 속도는 이렇게 계속 같은 속도를 유지되고 또 계속 속도를 유지하고 있고 근데 경계층 이하부터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처음에 속도가 이래 가다가 경계층 들어오면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 이것도 속도가 이렇게 하다가 경계층 내에는 속도가 점점 작아지죠.
그러니까 요게 요 방향이 y 방향이잖아요, 그죠? y 방향의 요 속도는 요 x 쪽으로, 요 크기는 y 방향의 x 방향의 속도가 x로 바뀌는 거예요. 이 x 이거죠. 이 변화, 이 변화는 거의 없잖아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크다, 더 많이 크다. 또 v, y 방향의 v 속도, 요 속도, 요 속도, 요 속도는 별로 변화가 없다. 작은 값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y 방향 속도의 x 방향, 요 방향, 요 방향, 요 방향의 속도의 변화는 거의 없다. 거의 대등하다. 이런 값들은 이 y 방향의 속도 변화율보다는 무지 작다. 그죠? 작다. 그러니 이런 항들이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소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구했던 그 응력식에서 수직 응력은 결국은 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전달 응력의 앞에 항만 존재한다 이렇게 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의 식을 정리하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은 348쪽에 있는 6의 27식, 28식, 29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운동량식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y방향 모멘텀식은 소거할 거 소거하면 결국은 압력이 0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압력은 표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다. 표면이 있으면 압력이 어떻습니까? 이 dy, 이 방향이 y이면 이런 압력이죠. 이 압력은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 식이. 경계청의 압력이나 경계청 바깥의 압력이나 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층류와 난류를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대류열 전달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체역학에서 여러분들이 구했던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 또 여기 열 전달에서 에너지 방정식을 유도를 하였습니다. 자, 이래 되면은 여기에 미지수는 무엇입니까? 속도나 x방향 속도, y방향 속도, 그 다음에 압력, 색을 바꿀까요? 그죠? 파랗게 할까요? U와 V와 압력과 온도, 이것이 미지수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그죠? 이게 미지수예요. 미지수는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구하기 위한 방정식은 어떻습니까? 6의 27식 1개, 2개, 3개, 그 다음에 y 방정식. 그죠? 그래서 미지수 4개의 그죠? 방정식 4개, 그죠? UVPT를 구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